진화 공감 신성원입니다. 자,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힘들게 보낸 나의 하루에 짧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언젠간 서로가 더 먼 곳을 보며 결국엔 헤어질 것을 알았지만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을 써놨네. 너를 닮아 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은 선한데. 너를 닮아 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앞서 1992년에 발표된 2호 공감 1집에 수록된 곡이죠.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들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정말 옛 생각 한참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은 이분의 이 음악대로 사랑하고 이별하고 추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엄청난 히트곡을 내놓은 작곡 작사가시죠. 얼마 전에는 비계 낳친 바람의 향기라는 에세이집, 그리고 프로젝트 그룹 메이플라워의 음악도 발표하신 오태호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처음 뵙습니다만은 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시는 네. 거죠. 이 에세이 나오고 음악 신곡 나오면서 네. 뭐 한 20년까지 물론 아니지만 네. 10여 년 훨씬 넘게 많이 방송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오랜만에 방송. 많이 어색하고 좀 새롭기도 하고 네, 이렇게 네. 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낯설어졌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평범한 생활 지냈어요. 사실은 예. 음악적으로는 뭐 그냥 습작같이 계속 곡은 썼지만 네, 음악 네. 두드러지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냥 가족들이랑 또 지인분들이랑 좀 평범한 생활 많이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발표하신 곡이 그동안 쓰셨던 네. 곡 중에서. 그 중에 조금 그나마 나은 건 미리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태호 씨 작품들 잠시 좀 열거를 해보자면 다는 뭐 소개 못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끝나서요. 이승환 씨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화려하지 않은 고백,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다 명곡들이죠. 또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등등 뭐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거죠? 이게 세워보셨어요? 곡수요? 네. 곡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배님들에 비하면. 네. 근데 조금 많이 이렇게 발표한 곡에 비해서 히트가 좀 운 좋게 많이 됐죠. 그렇죠. 한 150여 곡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들 이제 아시는 곡들이니까 히트가 네, 돼서. 거의 알만한 거예요. 그러면 참 문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작권료가 예상이 돼요. 네, 네. 예, 저작권료가 예, 조금 그냥 예, 좀 괜찮으시겠습니다. 제 입장으로 좀 과분해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네. 방송하셨을 때 네. 기억나세요? 워낙 방송을 많이 처음 하시지 방송이요? 않으셨잖아요. 네. 그때는 아마 아마추어로 음. 정확한 기억일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승환 씨였어요. 같이 네, 네. 아마추어로 무슨 활동을 했었는데 밴드를 네. 그때 무슨 원종배 씨 선배님, 원성배 선배님 있지 아나운서 여기였어요. 저희 KBS 예. 선배님이시죠. 예. 여기서 이렇게 무슨 초대같이 해가지고 아마추어 밴드 초대같이 무명일 때죠 물론. 그래서 얘기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라디오에서요? 예, 라디오죠 물론. 첫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많이 떨리셨겠어요. 그쵸. 아마추어시니까. 네네. 더더군다나. 그게 첫 방송이었던 기억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했고. 네. 네네. 엄청난 히트곡 작곡 작사가가 되셨잖아요. 네, 지금이 근데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옛날 걸 울고 먹어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해야죠. 아직도 그 오태호 씨의 작품들을 들으면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절을 또 추억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럴 때는 어떠세요? 요즘에 또 복고라고 해서 그 90년대의 음악들을 그렇죠. 많이들 찾아들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 매체로 네. 그런 게 많이 돌아오는데 그런 거에 이득을 많이 받는데 특히 그 드라마 많이 네. 하시는 응답하다 거기에 좀 이부부사, 많이 예. 나와서 너무 저는 좋았죠. 그리고 호응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 공감한다는 부분에서 더 많이 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다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들을 때의 상황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네. 작곡을 하셨으니까 네. 그럼 작곡하실 때가 생각이 나실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발표됐을 때 상황이 그렇죠. 떠오르실까요? 발표돼서 이렇게 히트 될 때 역시 그런 뭐 이렇게 주변에서 반응이 올 때 그런 아. 기억이 더 많이 나고 왜냐하면 곡을 쓸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러세요? 네, 어느 정도는 멜로디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네. 그때 이제 필요할 때 의뢰가 들어오면 네. 거기다 가사를 붙여서 뭐 가수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좀 조합을 시켜서 이렇게 쓰면 뭐 하루 안에는 거의 끝나요. 길면 이틀. 그래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이 기억나는 것보다는 이제 한참 유행되던 그 시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저기 들으시는 분들이랑. 그렇군요. 이승환 씨 곡도 역시 네, 그런 많이 식으로. 했죠. 네. 덕분에 또
제곡이 많이 발표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겐 아침 바람의 향기, 줄여서 비아바향이라고 네. 네, 있던데, 에세이집 발표하셨잖아요. 네. 일기를 좀 내놓은 느낌이세요? 그것도 곡은 곡대로 글은 글대로 제가 많이 메모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다 발표할 생각으로, 그러니까 곡으로죠, 물론. 네, 네. 근데 어떻게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글들만 많이 쌓였고 따로 또 멜로디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출판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한 10여 년 정도 된 그때부터 발표 이제 한 거죠. 네. 모아서 요번에 발표한 거죠. 그럼 10년 동안 쭉 기록하신 네네. 것들이라면? 그냥 생활의 글들이에요. 네. 뭐, 그 사이에 생각이 좀 바뀌었다든지. 이런 글들에 것들도, 대해서요? 예. 다행히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최근에 읽어봐도 여전한 생각이고 네. 사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뭐 서로의 뭐 함께 걸어가는 이런 느낌에 대한 거 위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네. 그 가사로 못다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로 좀 만들어서 꼭 불러보고 싶은 작품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그 글들 중에서요? 예, 예, 좋아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직접 예, 소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로보다는요, 이 네. 책 제목에 대한 글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왜 이런 글이 제목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렇게 좀 짧은 대변할 수 있는 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비겐 읽어드릴까요? 아침 바람의 네. 향기. 맞아요. 네. 어느 날부턴가 혼자 이름 붙이고 혼자 아껴 맡는 향기 비아바향 비겐 아침 바람의 향기 모든 이의 삶 위에 소리 없이 뿌려지길 먼지 끼고 더럽혀진 희뿌연 지난날이 깨끗이 씻기길 싱그러운 향기를 전해주는 저마다의 인생으로 걸어가길 수많은 향수처럼 사지 않아도 되고 팔지도 않는 때가 되면 내리고 반가울 만큼만 다가왔다 사라지는 이 대지 위에 뿌려지는 비아바향 가득한 그날이 다가온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만약에 이 내용에, 네. 내용이 참 예쁘고 상큼하고, 예,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네. 그런 내용인데, 곡이 붙여진다면 어떤 곡일까요? 곡도 요번에 나온 게, 네. 이 제목으로 같이 나왔거든요. 메이플라이 예, 이름으로. 예, 네. 그래서 요 얘기에 좀 함축적으로 그 아. 가사를 쓴 거예요. 아, 비겐 아침 바람의 향기라는 제목. 그렇군요. 네. 저는 뭔가 좀 보사노바 리듬과 좀 어울리지 그럴 수도 있죠. 않을까. 근데 약간 포크성으로 편곡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뭐 천둥번개 치고 이렇게 막 무서운 네. 날이 많았을 텐데 그때 뭐 또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울고 잠들고 뭐 하는 게 이제 커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음 날이면 멀쩡하고 오히려 깨끗이 괜찮아지죠. 씻기고 더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련도 네, 다 네. 지나가고 또 좋은 날이 온다는 뭐 그런 큰 맥락이에요. 네. 먼지 끼고 더럽혀진 희뿌연 지난날이 깨끗이 씻기길 싱그러운 향기를 전해주는 저마다의 인생으로 걸어가길 이런 뭐 가사도 있지만 뭐 음성도 그러시고 글도 제가 네. 이제 책을 보니까 참 착한 분이시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말씀 좀 들으시죠. 조금 듣기는 하는데 차분한 성격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소리 듣고. 그래서도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 너무 소중하고 다들 가엾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 다 저 같은 그 가엾다는 게 뭐 제가 뭐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그러니까요. 사람으로 네, 네. 서로를 엄마가 자식 보듯이 네. 서로 그런 사랑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조금만 더 안아주자 이런 내용의 글도 네, 봤는데요. 뭐 노래하실 때도 워낙 뭐 순수한 그런 네. 목소리로 또 노래를 해주시니까 더 진심이 묻어났지 않나. 네,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이런 음성으로 처음에 음악 시작하신 건 락부터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많이 모르시는데 기타로 먼저 메탈 메탈이요? 밴드의 이 기타리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한참 많이
스쿨 밴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 시절에는 뭐 오. 작곡도 물론 생각도 없었던 때고 예.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아, 어떻게- 그럼 기타 언제부터 치신 거세요? 중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중학교 때부터. 네. 그래 고등학교 들어가서 때까지. 밴드를 하시는 네네. 거군요. 그때 나름 좀 유명한 기타리스트로 네. 알려졌는데 어느 같이 하신 날부터- 분들도 쟁쟁하시던데요. 네, 세션 활동도 좀 많이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긴 했는데 작곡으로 이렇게 빠질 줄은 저도 몰랐었죠. 그 당시 때는. 네. 그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하신 분들이 신윤철 씨. 네, 친구. 네, 친구분이시고. 네, 박현준 예. 씨라고 또 있고. H2O. 네, 네, 맞습니다. 저 때 H2O 하면은 정말 남자 친구들이, 네. 남성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던, 네. 멋있는 친구죠.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런 착한 음성하고 메탈이나 락은, 그때는 목소리랑 상관없이 손으로 네, 하는 기타만 거니까요. 안 치셨으니까. 네, 네. 예, 그 할수 친구분들은 있었죠. 다 락을 하셨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또 오태호 씨는 발라드 네. 쪽으로 가신 거네요? 지금도 기타 쪽은 락인데 아. 곡 쓰는 게 성향이 좀 그쪽으로는 또 가능성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 락에서 발라드로 옮기셨어요? 어떤 계기가? 그 이영훈 씨 때문에 이문세 씨, 이영훈 씨 아, 때문에 많이 네네. 그쪽 음악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제가 오히려 제 감성이랑 맞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었거든요. 네. 뭐 소녀 같은 노래 그런 아, 이문세 씨의 제일- 소녀요? 네네. 헉, 정말 좋아하는 그 노래 곡인데. 네 아, 듣고 참 좋다 하다가 작곡적으로도 어떻게 많이 아, 배웠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프로 뮤지션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신 건 언제이신가요? 프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데뷔를 하는 네네. 정규로 앨범을 낸다거나 하는 건데 앨범은 공중전화라는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무슨 이름인데 그 팀으로 그때도 그룹으로 저는 기타리스트로 아, 그래서 앨범을 한 장 냈었어요. 그때가 바로 그 작곡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카피곡만 하다가 외국곡 이제 그렇죠. 자기 앨범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작곡으로 해야 돼서 그렇죠. 밴드 멤버끼리 이렇게 곡을 분배해가지고 한번 새로 써보자 네. 해가지고 썼던 곡인데 이때가 몇 년도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8년도 88년? 그 전후 같아요. 네, 89년? 87년이라고 나온다고 네. 하는데 검색을 해보면 네네 공중전화. 그때쯤이에요. 공중전화가 참, 예, 또 그 시절을 또 떠올리게 하네요. 요즘엔 공중전화 찾아보기 참 힘들어서. 네. 아, 요즘에 또 드라마 보니까 저희 KBS 드라마 참 좋은 시절 테마곡이 네, 이한 사람을 위한 마음. 네 처음에 네, 지금 예, 예. 많은 곡이 있는데 그때도 네. 저도 너무 반가웠죠. 예. 이승환 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네, 텐데 네. 어떻게 두 분의 인연은 시작되신 건가요? 그 아마추어 밴드 할 때 이제 다른 팀이었다가 서로 네. 그냥 보컬로서 또 저는 기타리스트로서 다른 팀으로 서로 활동하다가 이제 어떤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네. 여러 팀 있는 동호회에서 그러다 동호회에서? 서로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니라 그때 네. 진짜 다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또 실력을 어떻게 서로 보다가 참 노래 잘한다 생각했고 그 형은 또 기타 잘 친다 해서 같이 밴드 한번 해보자면서 제의가 들어와서 이승환 형님이 네. 먼저 그래서 제안을. 그때 팀이 참 무산되던 뭐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롭게 팀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2호 공감이 되신 건가요? 그건 그 이후고요. 그 그다음에 전에. 하다가 이제 이승환 씨가 솔로 앨범도 내고 저는 공중전화 앨범도 내고 하면서 또 따로따로 가다가, 하시다가 그러다가 저는 곡 주면서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어떻게 2호 공감이라는 앨범 한번 내보자고 서로 얘기가 어떻게 우연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또 또 잘 됐고요. 반응을, 사랑을 받으셨고, 이번 이 책에 두 곡이 담긴 CD가 수록이 돼 있는데요. 네. 한 곡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계나 아침 바람의 향기. 제목이랑 똑같은. 네네. 그 곡이고, 또 한 곡이 추억 속에서 만나요라고 이승환 씨와 함께 부르셨어요. 오래된 친구를 만난 기분이. 일단 처음에 이렇게 제의를 했을 때 무척 조심스러웠거든요. 또 안 그래도 활동도 많고 하는데 네. 근데 우선 밝히고 싶은 건 너무 고마웠고요. 기꺼이 이렇게 참여해줘가지고 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 많이 나고 무엇보다 흐뭇했던 거죠. 그리고 노래 실력도 많이 그러니까 매끄러워졌다거나 아, 네. 그러니까 발전적인 면을 더 많이 봤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 음악적으로
그 열정 같은 게 많이 더 느껴졌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다행히 이승환 씨가 딱 나오셔서 그 말씀을 자체가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면 몇 년 만에 다시 20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음악 그 2호 공감 앨범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같이 그렇죠. 노래를 했다는 거는 네.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같이. 20년이면 강산 두 번 그렇죠. 변한 거잖아요. 그 느낌이 어땠을까 싶네요. 글쎄요. 20대 때. 저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환 형은 발전적으로 너무 발전적으로 아주 잘 커나갔던 것 같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정도죠. 네. 그리고 메이플라워라는 프로젝트 그룹 만들어서 이제 꾸준히 또 음원 발표하신다고요. 홍보를 해주실까요? 나오셨으니까. 홍보를요? 네. 그러니까 음악 주류가 요새 네. 너무 제 성향이랑 좀 멀어져서 활동을 좀 많이 못했는데 네네. 어느 날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나 뭐 일련의 이런 매체들을 들어보니까 또 네. 기다리는 사람은 여전히 그럼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30, 40대 네. 전후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네. 곡은 그냥 계속 꾸준히 음. 들어주시면 좋고 또 안 들어줘도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니까 어떻게 네.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발표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첫 걸음으로 메이플라워라는 그 타이틀로. 왜냐하면 제 솔로 앨범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래를 계속 부르고 활동을 할 그런 것보다는 작품자로 많이 남고 싶어서 네. 개공 가수를 쓰면서 이제 저는 작품으로 네. 계속 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30, 40대 전후나 또 이런 성향의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작업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고라고 해서 그 90년대 발라드 너무나 훌륭한 작품 많지만 네. 또 계속 새로운 작품이 그렇죠. 나와야 된다는 네네.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그런 걸 좀 약간 의무감을 갖고 또 사명감도 갖고 그렇습니다.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이 책에 실린 그 음반의 곡이 이제 첫 번째 음원이 되는 거네요. 네, 두 곡이. 네, 두 곡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초에 그 오태호 씨의 히트곡으로만 구성된 뮤지컬 내 사랑 내 곁에가 또 무대에 올랐었는데 네. 어떻게 공연 보셨죠? 그렇죠. 저는 네. 자주 갔었죠. 또 네네. 아무래도 관계됐기 때문에 그것도 참 생각지도 않은 제의가 들어온 건데 네. 처음엔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걸로 또 뮤지컬 이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게 좀 쉽지 왜냐면 가능할까? 네. 그리고 다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일맥이 상통이 되지가 않거든요. 한 줄기로. 근데 잘 써주셨고 그리고 배우들도 너무 좋았고 해서 네. 저는 영광된 그 몇 달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럼 작곡가로서 뮤지컬에 또 도전하실 예, 생각은? 매력은 있는데 아직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좀 욕심은 있는데 공부를 네. 좀 더 해야죠. 네. 좀 다른 세계라서요. 그렇죠. 그 메이플라워 활동 뭐 계속해 나가실 거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네. 초대해 주시면 이렇게 나와서 얘기 나누고 노래 들려드리고 하는 정도고 이제 더 곡이 쌓이고 하면 뭐 그때는 공연도 같이 개건 가수랑 이렇게 할 예정은 있지만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곡을 더 많이 계속 꾸준히 발표해야죠. 네. 그동안에 쌓인 곡들도 많으시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 아마 많은 재고 분들이 정리죠. 네. 또 기다리고 계셨으리라 네.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네. 예쁘게 계속 다듬어서 네, 선보이고 네.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아까 그 소개를 해주셨던 이승환 씨와 22년 만에 네. 함께 노래하신 추억 속의 만나요를 또 끝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주 반가운 만남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월요 초대석 비겐 아침 바람의 향기라는 에세이 또 메이플라워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대중들에게 돌아온 뮤지션 오태호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자, 문화공감 신성원입니다.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메이플라워의 추억 속에 만나요 들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젠 추억 속에서 나 만나자면서 괜찮은 듯이 웃으면서 돌아선 그날 이른 봄맞이
내가 모자라서 그대 손을 놓아주리 편히 떠나요. 너 떠난 뒤 내 일상은 전원이 꺼지고 내 모든 것에 배어있는 이 흔적 때문에 널 잊을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네 행복을 비는 내 진심에 화가 나. 알고 있나요? 변한 맘 앞에서 사랑하는 그 진심 따윈 소용이 없음을. 세상이 넓어서 내가 모자라서 그대 손을 놓아주